자, 우리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빠진다면 거기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또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 변동성이 위로 향해도 내려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일봉 차트에서는 아직은 내려가는 파동에서 되돌림 반등 정도만 나왔을 뿐이고 아직은 큰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흐름에서도 꼭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뭐 다음 불장이 됐든 빅쇼장이 됐든 그거를 대비를 미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그리고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봉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다가 오늘은 좀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 지금 장세에서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스탠스가 또다시 터져 나왔다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내용에 가장 주목이 좀 되어 있었죠. 바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에서 열린 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bp에서 375bp, 이거는 동결했죠. 하지만 시장이 더 놀란 건 금리 동결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왜냐면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기존 3.4%에서 3.8%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자, 실제로 점도표를 제출한 18명 중에서 절반인 9명이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했어요. 연준은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충격이 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중동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이 연준의 고민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동 관련 이슈는 일단 잠재워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유가가 뭐 60불 이하로 떨어져야 이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춘 이 2.2%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높습니다. 경제는 식어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오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오히려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연내 인상을 한 번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재료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우려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 뭐 마이클 셰일러의 매도도 나왔고 기관 ETF 자금도 유출됐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 하락세가 미리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반영이라고 친다면, 그리고 CPI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진짜 바닥이 형성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오늘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세가 살짝은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FOMC는 시장이 기대했던 이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메시지가 던져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지고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달러와 국채 금리가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추가 변동성을 아래로 향하면서 조금 우리에게는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이때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도 매크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FOMC 이후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만약 하반기 들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된다면 연준은 결국 다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이때 미래를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듯이 지금 당장의 매파적인 발언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몇 개월간 발표될 이 CPI, 6월 달에도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고용지표, 소비지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FOMC는 금리 동결 자체보다
이 점도표 상향이 핵심이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큰 위험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이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성장 둔화가 본격화될 경우에 연준의 스탠스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걸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물가와 경기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이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그게 크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타점을 한번 말씀해 드렸죠. 자, 제가 이때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FOMC 이때는 새벽이다 보니까 내려갈 가능성을 보기는 했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매 잘못했다가는 빅롱이 찾아올 수도 있고 빅숏이 찾아올 수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매매를 시작한 거죠. 자, 물론 64K에서 반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왔지만 우리가 예상하던 이런 음봉들을 못 이겨냈을 때 음봉의 중간값 그 이상까지 올라오지 않고 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2시 5분 오늘 딱 점심시간대죠. 제가 선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수익 냈다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돈이 수익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변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장세에서는 매매를 잠깐 쉬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만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가 뭐 살아나든 죽어들든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구간에서 딱 12시 캔들이니까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선물 관점으로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변동성이 아래로 향할 수도 있고 위로 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냈죠. 자, 64.8K 이 정도까지 그냥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트레이딩 교육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도 수익을 좀 챙기셨는데 뭐 저도 현물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지만 정말 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이 됐든 영상을 통해서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자 입장하셔가지고 수익을 같이 쌓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0불 뭐 200불 이걸로 만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으시다면 말이죠. 근데 요즘같이 뭐 손실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세에서도 수익을 쌓아놔야 빅롱이 찾아오든 빅숏이 찾아오든 그거를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 번씩은 꼬꾸라지죠. 선물 매매를 하다 보면 꼬꾸라지는 게 다반사인데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수익 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변동성이 터질 때 뭐 손절을 가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손절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에 이런 장 이렇게 갑자기 올라서거나 갑자기 내려가는 장세에서 포지션 잡아가지고 괜히 청산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자, 대신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들어간다면 우리가 청산을 당하는 게 아니라 손실은 정말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FOMC 있을 때는 매매를 잠깐 쉬시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해보자. 자, 물론 여기서 숏 잡거나 여기서 롱 잡았다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요. 자, 물론 여기에서 숏을 잡았다면 이거 다 먹어가지고 정말 좋은 수익이 났었겠죠. 자, 반대로 여기서 롱을 잡았다면 정말 좋은 수익이 또 발생했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게 결과론적이죠. 이게 올라갈지, 이게 내려갈지 감히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상하셨다면 내가 이 구간에서 롱 잡아서 숏 잡아서 수익 냈다고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내가 오히려 손실이 좀 났다면 또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도 수익을 못 내셨다면 차라리 안정적인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시기보다는 리스크는 좀 적으면서 뭐 물론 리턴도 적긴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면서 리턴 또한 그 정도 수준으로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만족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무포지션 입니다. 현물은 그냥 모아가고 있어요. 선물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난 거 현물로 들어가고 있고 현물로 수익은 안 나더라도 결국에 선물로 계속해서 수익 난다면 우리가 계좌 자산이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이렇게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손절이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변동성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실 분들은 지금 영상 상단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해당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